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홀다 센서 수츠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톨릭 역사상 가장 혁명적이고 가난한 자를 위한 성자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재 시각으로 2025년 4월 21일에 향년 88세로 선종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빈자와 난민을 품고 무슬림을 믿었던 사람까지 품었던 사람이었죠. 오늘은 가장 위대했던 사람 중 하나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대기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936년 12월 17일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온 이탈리아 출신 철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에서 화학과 학사를 취득하고 이후 잉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1958년에는 예수회에 입회하여 33세 생일을 4일 남기고 수사 신부가 되었죠.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계속해서 성직자의 길을 걸으며 차츰차츰 주요한 보직을 맡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도 고해사제, 예수회 아르헨티나 관구장, 산 미구엘 대학 신학교수, 부에노스아이레스 보좌주교, 그리고 대주교를 역임하고 2001년에 요한 바오르 2세 교황에 의해서 추기경으로 서임이 되었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아르헨티나 주교회의 의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베네딕토 16세가 2013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교황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콘클라베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클라베의 이틀째인 2013년 3월 13일 현지 시각으로 오후 7시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되었죠. 당시 교황청은 부패 스캔들과 성관계 스캔들로 인해 큰 홍역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청렴하고 교리적으로는 보수적이며 사회적으로는 개혁적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차기 교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선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거론되던 주요 교황 후보가 아니었기에 큰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꽤 많은 타이틀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미주 지역 출신의 첫 교황이자 첫 예수회 출신 교황이고요. 서기 8세기의 시리아 출신 그레고리오 3세 이후 1282년 만에 탄생한 비유럽권 출신 교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사용한 최초의 교황이기도 합니다. 여담이지만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은 라틴어인 프랑키스쿠스에서 유래했고요. 가톨릭에서는 이 말을 청렴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힘을 기울이는 교회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교황이 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으로 취임이 되고 나서도 여러 최초 타이틀을 가진 교황답게 모든 행보가 최초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에 로마 인근 소년원에서 소년원생 12명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들 중에는 2명의 여성과 2명의 무슬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교황이 진행하는 세족식 관습으로는 가톨릭 남성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그 틀을 완전히 깨고 여성과 심지어 타 종교인 무슬림 신자까지 발을 씻겨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상당히 진보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동성결혼에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 개개인들을 탄압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에서 동성결혼 법안에 대한 반대 운동을 주도했을 당시에도 동성결혼에는 반대하지만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시민결합이라는 타협안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었죠. 이때까지 가톨릭 역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행보를 보였던 터라 굉장히 놀라움을 많이 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방송 기자회견에서 동성애자가 선한 의지로 신을 찾는다면 누가 그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내 보수 세력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교리가 배치된다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판하긴 했지만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사제가 동성애 커플을 축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소신을 굽히지 않았죠. 그리고 여성을 처음으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교황청에 소재한 바티칸 시국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청 수장의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를 임명한 것입니다. 페트리니 수녀는 바티칸에서 박물관 등 시설을 담당하는 행정청의 사무총장을 지내다가 이번에 최고위직으로 승진하였는데요. 이는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늘리려고 노력하기도 했는데요. 교회에서 수도회들을 책임지는 부서장에 여성으로는 최초로 시모나 브람빌라 수녀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최초였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에 바티칸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19.3%였는데요. 2024년에는 23.4%로 크게 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낙태, 재혼자에 대한 성체성사 허용, 성직자의 독신 의무 등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2016년에는 모든 가톨릭 사제에게 임신 중지 여성해제를 특별 사면하는 권한을 영구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임신 중지를 죄로 보는 가톨릭 원칙이 바뀐 게 아니지만 영구 사면은 이 문제를 우회해서 포용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꽤 파격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수적인 가톨릭 역사를 크게 바꾼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파격과 개혁의 아이콘이었는데요. 즉위식에서는 반짝이는 빨간 구두나 금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 레이스 장식이 달린 사제복을 입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임 교황들이 입던 예복을 입지 않고 검은색 구두와 철제 십자가 목걸이, 레이스 장식이 없는 사제복을 선택해서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전임 교황들이 방탄 리무진을 탔던 것과는 달리 방탄차를 타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고요. 주로 소형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에는 이슬람 순위
수니파 최고 지도자인 셰이크 아흐메크 알타이브와 만나서 종교적 화해를 모색하기도 했죠. 가톨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순간이기도 했죠. 그리고 가톨릭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개혁에도 나선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성직자의 성범죄를 사탄 숭배만큼 추악한 일이라고 지칭하면서 취임 직후 아동 대상 성범죄를 은폐한 주교를 해임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교황청 산하의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죠. 그리고 냉전 시절에 이탈리아 마피아의 돈 세탁 창구로 활용되는 바티칸 은행에 대한 개혁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2014년 바티칸 은행장에 민간 금융인을 임명하고 장부에 적혀있지 않은 계좌 4,800여 개를 없애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피아의 표적이 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6월 21일에 마피아의 한 분파인 은드랑게타의 본거지인 칼라브리아주 피아나 디 시바리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마피아는 파문됐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주변의 만류를 무릅쓰고 직접 본거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8월에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이 방한한 것은 1989년에 요한 바오르 2세가 한국을 방한한 뒤 25년 만에 방한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방문한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후 세 번째 외국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 학생들을 직접 면담하기도 했고요. 일부 유가족들에게는 직접 세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꽃동네 장애인 등 고통받거나 소외된 이들과 마주하며 한국 사회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고 고급 방탄차 대신 준준형 자동차를 이용하는 검소하고 소탈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회 내부 개혁의 성과는 미진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설치한 아동보호위원회는 사실상 가동이 중단될 정도로 파행을 빚었는데요. 바티칸 은행에 대한 개혁도 역시 근본을 건드리진 못했고 이전의 횡령, 부패 사건 조사는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교황청 관료 조직 등 기득권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몇 년간 건강이 크게 악화하였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는 폐렴으로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서 생사의 고비를 넘으며 투병하다가 건강이 호전되어 3월 23일에 퇴원했는데요. 다행히 건강 상태가 계속 좋아져서 4월 20일 부활절 미사에 직접 깜짝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 그 다음 날인 2025년 4월 21일에 갑작스레 선종하시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함에 따라서 교황청은 몹시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황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교황의 선종을 발표하게 되면 그 즉시 추기경단은 전원 집합하여 회합을 열어 교황 선거에 관한 일정을 결정합니다. 투표권이 없는 80세 이상의 추기경은 이 회합에 불참할 권리가 있는데요. 장례 미사를 포함한 교황의 장례 절차는 사후 4일부터 6일간 걸쳐서 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후 교황청 전체가 9일간의 애도 기간을 갖게 되죠. 이것을 라틴어로 9일을 의미하는 노베디아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 선거는 통상 교황 사후 15일 이후에 행해지는데요. 많게는 20일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교황 선거는 2025년 5월 6일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후 의식과 절차를 진행하고 비밀 서면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만장일치였지만요. 요한 바오르 2세 때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을 바꾸었다가 베네딕토 16세 때 전임 교황의 결정을 번복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함에 따라 한국의 유흥식 라자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도 콘클라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투표와 교황 피선이 가능한 유일한 인물로 뽑히고 있죠. 이는 한국인 추기경이 1978년 이후 47년 만에 콘클라베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날인 20일에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2층 발코니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도들을 향해 부활절을 축하한다고 말하였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마지막 공식적인 발언은 전쟁을 끝내라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말한 발언이었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황청 관료주의와 바티칸 은행 등 가톨릭 내부를 향해 변화를 일구었습니다. 또 동성에 대한 포용과 이혼 및 재혼자의 영성체 문제 등을 놓고 교회 내 보수파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죠.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스스로 검소했고 세상을 향해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가톨릭의 가르침이 묻어 있었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은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